나도 지금 계속 무슨 학부장님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나도 지금 회의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좀 자꾸 뭘 빠먹네. 미안해.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TV 사이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노이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노이즈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보면은 요 지점에서 보자고. 요 지점에서 이게 요 지점에서 보면은 이게 RT가 아까 RT가 어떻게 되냐? ST에다가 더하기 NT가 된다 했잖아. 그 노이즈를 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노이즈를 이제 소파스에 들어보면 노이즈가 있는 상태니까 이 지점에서를 보자고. 이 지점에서. 그러면은 RT에서 여기 인테그랄을 해주고 T가 TB니까 0부터 TB를 합시다. 그냥 쉽게. 그러면 RT를 DT를 하는 거지. RT를 DT를 하는 거지. 그러면 RT가 어떻게 된다고? ST하고 NT하고 더하기로 되는 거잖아. RT가. 이게 0부터 TB 사이에 이게 ST 더하기 NT가 DT가 되는 거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나눌 수가 있다. 0부터 TB 사이에 ST만 DT를 하는 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갖는 것 자체가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요것만 알 수 있어. 실제로는 이게 RT만 알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RT가 ST하고 보낸 시그널하고 노이즈가 더해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NT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는 이게 수학적으로는 안 돼.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만 되는 거야. 이거는 수학적으로만 구분이 가능하다. 실제로는 RT라는 신호 자체를 이 노이즈가 랜덤하게 섞인다 했잖아. 랜덤하게 섞인 상태니까 내가 이게 원래 신호가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뭐 이 상태가 원래 그런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된다고? 이게 0부터 TB 사이에 NT의 DT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근데 뭐 이걸 보면은 요 부분을 이게 어떤 인테그랄을 하고 나니까 요 부분이 어떤 값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것도 값으로 나올 거 아니야. 값. 요게 우리가 S0라고 주로 얘기하고 더하기 이걸 S0 더하기 이게 N0라고 우리가 얘기해. N0. 어떤 값이니까 이게. 인테그랄을 하고 나서니까 0부터 TB 사이에 인테그랄을 하고 나는 게 어떤 값이잖아. 그러면은 요거는 S0라는 건 S0를 봅시다. S0라는 건 어떤 값이야. 둘 중에 하나의 값이야.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만약에 ST가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했듯이 1이면은 이렇게 5V TB 사이에 이게 1을 센터 했을 때 이게 1을 보냈다 할 때 1을 센터 이렇게 적어. 그 다음에 0일 때 마이너스 5V를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될 때 S0는 어떻게 되겠어요? S0. ST를 인테그랄 하는 거죠. 0부터 TB 사이에. 그러면은 만약에 1, S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ST를 DT 하는 건데 0부터 TB 사이에. 근데 ST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0일 때 인테그랄 하면은 어떻게 0부터 TB 사이에 5를 DT 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1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1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0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0부터 TB 사이에 어떻게 마이너스 5를 DT 하는 거라고. 0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5를 인테그랄 하시면 어떻게 돼? 5를 인테그랄 하면 그럼 5t가 된다. 5t. 5t가 0부터 tb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5t가 된다고. 이게 0부터 tb 1을 보냈을 때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는 인테그랄 해주면 어떻게 돼? tb 넣고 0 넣으면 0을 넣었을 때 0이고 tb를 넣었으면 5tb 이렇게 되겠네. 주로 이제 이게 5라고 하지 않고 주로 A라고 하거든. 이게 A 볼트라고 하거든. A 볼트. 그래서 이게 앰플리튜드로 해서 그래서 A로 바꿉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A라고 적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5A TB가 되는 거고 1을 보냈을 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TB가 된다. 0을 보냈을 때. 요렇게 된다. S0는 요렇게 돼. 그러니까 S0는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이 0보다 큰 거 아니면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S0일 때는. 근데 문제는 이제 N0야, N0. N0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뭐 S0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N0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N0가 어떻게, 이걸 계산해 보자고. N0를. 그래서 N0를 계산하는데, 문제는 이제 N0가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N0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N0는 0부터 TB에 NT를 DT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확률적으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인 값이니까 인테그럴을 해서 요게 N0 요걸 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확률적으로 변하는데 이걸 계산해서 뭐 하겠어. 이게 계산하면은 의미가 없거든. 의미가 없다고. 확률적인 값인데 이걸 그냥 인테그럴 해서 이게 어떻게 NT가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NT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NT가 또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되는지 뭐 난 몰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떤 게 나온지 나 알 수가 없어. 이거 인테그럴 한다는 것 자체가 1번은 나올 수가 있고 확률적으로 보면 1번은 나올 수 있고 2번은 나올 수 있고 3번은 나올 수 있고 4번은 나올 수 있고 뭐 다 모른다고. 이거 다 달라. 이게 N0 값이 다 다르다고. N0 값이 다르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인테그럴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게 그 말은.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확률적으로 우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노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뭘 알고 있다고. 뭐만 알고 있다고. 노이즈에 대해서. 윤재현. 네. 우리가 노이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어. 뭐에 대해 알고 있어? 확률적인 걸 파워, 알고 있지. 그다음 뭐라고? 근데 못 들었어. 노이즈에 대해서 파워 알고 그렇지. 파워를 알고 있다. 파워를 알고 있다고. 우리가 노이즈의 파워를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 그냥 이 인테그럴 해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고,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파워를 이용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파워니까 그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응?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이제 인테그럴 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확률적으로 되니까 이게 expectation이 들어가야 되거든. expectation. 확률, expectation이 이제 요게 E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주면 이게 확률적으로 다루겠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원래는 0부터 TB 사이에 NT 이렇게 DT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확률적으로는 이건 제로야. 이게 제로. 왜냐하면 이거는 expectation하고 인테그랄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인테그랄 TB의 expectation NT에 DT를 해줘야 되는데 이 노이즈에는 확률적으로는 이게 expectation 구하면 0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제로야. 제로야. 이게 제로. 이게 0이 된다고. 그럼 0은 뭐 이렇게 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 이 0이 나오는 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확률, 이 파워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볼 텐데 익스펙테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두 번을 곱한다고. 우리가 파워를 곱할 때 우리가 주로 이렇게 하잖아. dt 곱하기 0부터 tb에 nt에 dt를 두 번 곱하는 이렇게 두 번 곱해서 요걸 이용한다고. 요걸.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테크닉이 필요해.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둘 다 t이고 이것도 t에 대한 수식이니까 요거를 인테그랄을 합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하나는 그대로 t로 두고 0부터 tb 사이에 nt dt 그대로 두고 하나는 요 뭐 t를 바꾸는 거야. 그냥 이 t를 한 거를 뭐 타우라는 변수로 바꾸는 거야. 그냥 tb에 n 타우, d 타우 이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그리고 바꾸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인테그랄 0부터 tb 더블 인테그랄을 적을 수 있다고. 인테그랄 두 개를 한꺼번에 적으면서 nt, n 타우, dt, d 타우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이렇게 따로따로 같은 만약에 이게 노테이션이 같으면은 이렇게 적을 수 없어.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게 이렇게 적어버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안 된다고. 0부터 TB 사이에 NT, NT, DT, DT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인테그랄을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노테이션을 이렇게 다르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뭐예요? expectation을 해줘야 되거든, 이게. expectation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테그랄하고는 expectation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expectation을 하겠다라는 건 확률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적분은 확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없거든. 확률적이 되려면 뭔가 확률적인 변수가 돼야 된다고. 요게 확률적인 변수가 되잖아. 여기에 걸린다고, expectation은.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인테그랄 두 개에다가 db에다가 expectation에 nt n tau dt d tau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이게 지금 아마 앞으로도 몇 번 나올 거야, 이게.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중간고사 이후에 제일 중요한 수식을 나보고 하나 뽑으라면은 요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요거야. 이 노이즈의 파워를 구하는 거야. 노이즈의 파워. 이, 이 노이즈의 파워 지금 구하는 게 이게 중간고사 이후에 뭐 거의 제일 중요한 수식 중에 하나야. 한 두세 개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어. 뭐 억지로 얘기하면 거의 뭐 이게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걸 구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거 어디서 본 거야, 이게 어디서 본 거라고. 어디서 봤냐 하면은 이게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었어. 여기서 봤었어. 어디 요게 이게 노이즈에 우리가 할 때 노이즈에 이거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는 걸 했었거든. 오토 콜레이션 펑션. 이게 expectation t에다가 nt에다가 nt 플러스 타우. 이 뭐 타우라는 건 이게 차이를 말하는 거야. 두 개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 t고 이게 t 플러스 타우. 두 개의 이거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차이의 expectation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이 시간에 대한 요걸 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이것만 하려면은 이게 지금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사실 여러분한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그냥 외우도록 하세요. 그냥 뭐 이걸 설명하기는 이게 너무 이게 내가 설명해야 될 게 많아. 이게 랜덤 프로세서라는 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expectation NT, N타우라 하면은 요 두 개의 차이를 말하는 차이만 중요해. 어떻게 되느냐? 이게 2분의 N0라는 건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된다.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걸 이제 해주면은 여기 다시 이제 이걸 넣어주면 요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요걸 대신 넣어주면은 그럼 이퀄은 0부터 tb 사이에 되고 요걸 이제 하나로 묶어보죠. 0부터 tb 사이에 요걸 하나로 이제 묶어보죠. 2분의 n0에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를 뭐 이걸 뭐 dt부터 해도 되고 d타우라고도 해도 돼. 뭐 dt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d타우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인테그랄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인테그랄은 일단 2분의 n0는 상관이 없잖아. 2분의 n0는 요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네. 앞으로 빠져나가고 그럼 요 안에 인테그랄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0부터 tb 사이에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를 dt를 하라고 해요. 요 델타 펑션을 인테그랄 하면은 뭐 아니면 뭐야? 델타 펑션을 인테그랄 아니면은 뭐 아니면 뭐야? 또 둘 중에 하나야. 어? 전제요. 네. 델타 펑션을 인테그랄 하면은 뭐 아니면 뭐야? 1 아니면 0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1일까 0일까? 어, 1일 것 같습니다. 1일. 왜 그럴까? 왜? 1 맞아. 1 맞아. 1 맞아, 이거. 왜 1일까? 0부터 TV 왜냐하면은, 사이, 네. 그렇지. 요게 0이 되는 부분 있잖아, 요게. 이게 지금 t에 대한 수식이니까 t는 타우일 때, 이게 타우일 때를 요 인테그랄이 포함하면 되거든. 타우. 근데 타우일 때 요게 0이 아니, 이 인테그랄이, 이 적분 구간이 t는 타우를 포함하면은 하면 1이고 아니면 0이거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잘 보자고. 타우라는 건 요 밖에야, 밖에. 이 더블 인테그랄 바깥쪽에 있는 거지. 타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0부터 tb 사이에 움직이는 거야. 아, 그러면은 0부터 tb 사이에 다 들어가 있네. 당연히 이게 1이 되는 거야, 1이. 이게 1이 된다고, 1. 요 안에 인테그랄.
그럼 1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 2분의 n제는 앞으로 빠져나왔고 0부터 tb 사이에 이게 1이 되니까 1의 d 타우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tb 사이 요렇게 된다고. 그럼 1을 d 타우에 대해서 인테그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인테그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tb가 되겠네. 결국은 2분의 n0의 tb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좀 설명하기 내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게 뭐 갑자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 몇 가지가 이제 스텝이 좀 약간 있긴 한데 이걸 내가 차분차분하게 설명하려면은 내가 적어도 한 달은 해야 돼. 랜덤 프로세서라는 걸 계속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거든. 랜덤 베리어블도 지금 잘 모르는데 t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랜덤 프로세서랑 랜덤 프리 t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되는데 이건 좀 약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n제로를 그대로 처리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아마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n제로를 그대로 뭐 인테그럴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계속 확률적인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n제로를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n제로를 그대로 처리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없고, 두 번째로 이게 expectation으로 처리하면 늘 0이 나와. 늘 언제나 0이야. 언제나 0이로.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우리가 0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expectation 처음에는 언제나 0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 파워를 이용하는 거. 우리가 파워를 아까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파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계산할 때. 그래서 n0 제곱에다가 제곱 우리가 보통 우리가 x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우리가 파워를 이용한다 하면은 주로 x의 제곱을 뭐 dt를 하든지 뭐 제곱을 해줘야 되잖아.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뭐 파워를 이용할 때 뭐 인테그랄까지는 좀 약간 그렇고 하여튼 x의 제곱을 해줘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파워를 우리가 이용하잖아. 그것처럼 이제 여기에다가 nt에다가 요게 그대로 이용하면 안 되고 nt에다가 인테그랄 해준 거 여기에다 곱하기 nt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만약에 처리를 하려면은 이 두 개를 하나를 변수를 여기서 하나의 변수를 다른 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t를 타우로 바꾸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넣으면은 이게 이제 더블 인테그랄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돼. nt, n타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가 expectation을 취할 수가 있거든. expectation. 그럼 요렇게 되면은 expectation을 취하면은 expectation nt, n타우를 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n0에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요렇게 돼. 그러니까 이 n0는 어떤 상수인데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n0 값이 뭔지 알 필요는 없고 왜 또 그러면 또 그냥 n0로 하면 되지 왜 또 2분의 n0냐? 어차피 상수인데 n0는 상수인데 왜 n0가 2분의 n0냐? 그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분의 n제로는 왜 이거 어차피 상수라고 했잖아. 상수라 했으면은 어떤 n제로라고 어떤 상수 뭐 n제로라고 두면 되는데 어떤 상수라고 두면 이걸 또 왜 2로 나눴냐라는 것도 좀 약간 이상하거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왜 2로 나누냐 하면은 이거 왜 2로 나누냐 하면은 이걸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해보면은 이게 이 SNF가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 컨스탄트가 되거든. 2분의 n0가 되거든. 델타에 대한 펑션이니까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게 이제 2분의 n0가 되는데 이 2분의 n0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이너스 뭐한데 이게 수학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부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되는 것만 나타내야 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루는 영역은 이 부분이야. 영역이 이렇게 되지만은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존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처리하려고 이 전체를 그냥 2분의로 나눠줬어. 실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반만 해줘야 되거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좀 약간 어려워 이게.
어려운데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내가 나중에 BR을 구할 수가 없어. 이게 여기서부터 BR이라는 게 나오거든. BR. 그 다음에 좀 이따 SNR이라는 것도 나와. SNR. 이 BR이 굉장히 뭐야? 우리 이 중간고사 이후에 이 두 가지 개념이 제일 핵심적인 개념이거든.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디지털 통신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단어를 뽑으라고 그러면 BR하고 SNR이에요. BR, SNR. 물론 BR이 더 중요하긴 한데 SNR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려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 이퀘이션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앞으로 한 네다섯 번 더 나올 거야, 앞으로.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수식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네다섯 번 정도는 더 얘기를 할 건데, 처음 나왔을 때 뭐 완벽하게 이해는 못 하더라도 대충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게 대충은 뭐냐면은 요 N0를 그대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1번. 요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뭐 이거 확률적인 변수니까 익스펙테이션 분명히 해야 되거든. 확률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익스펙테이션 해주면 이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이게 이 뭔가 이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제곱을 해서 이거 곱하기를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걸로 해서 나왔는데 뭐 그 정도까지만 알면 돼.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의 N0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자꾸 이제 좀 복잡하게 하려고 이게 T가 TB일 때 이게 TB일 때 제일 최고야. 이게 TB일 때니까 이게 T가 이게 TB일 때로 다 바꿔도 괜찮아. 이게 괜히 이게 TB일 때 TB일 때빛 에너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TB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 내가 했던 거랑. 그래서 뭐 타우라고 람다로 했는데 뭐 T로 하나 뭐 타우로 하나 뭐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력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SNR이라는 게 나오죠. SNR 드디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중간고사 이후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 디지털 통신 뭐 배웠냐? 라고 누가 물어볼 때, 결국은 뭐 BR을 계산하는 거다. 그 다음에 SNR을 계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은 맞아. SNR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각인을 시켜야 된다고. SNR. SNR이 뭐냐? SNR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SNR은 시그널 투 노이즈의 레이쇼야. 이 비율이거든. 비율. 무슨 비. 그러니까 신호대 자음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호대 잡음비. 비인데 잡음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어떤 비율이냐?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노이즈에 대해서 아는 건 뭐라고? 파워만 안다고. 파워만 아니까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 알고 있지만은 파워도 알고 원래 모양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0부터 TV 사이에 물론 뭐 1일 때랑 0일 때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게 결정이 된다면은 우리가 모양도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잡음이라는 거, 이 잡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파워밖에 모른다고. 파워. 파워.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하려면 신호도 파워 비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래는 이거에 파워 레이쇼예요. 파워. 근데 이 파워는 빼고 주로 SNR이라 하면은 그냥 시그널 투 노이즈의 비율인데 신호대 잡음의 비율인데 어떤 비율이냐? 파워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파워. 그래서 하는데 이게 보면은 SNR 시그널 앞으로 경력 많이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비율이라 했으니까 이 N0의 제곱에 대한 이 expectation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신호에 대한 비율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아까 여기 S0의 제곱이야. 그냥 사실은 이게 S0의 제곱인데 이거는 사실 expectation 할 필요 없거든. expectation 할 필요 없어. 요거야. expectation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걸 expectation 해도 똑같거든. expectation S0의 제곱 하나 이거나 S0 제곱이나 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게 확률 변수일 때만 이게 expectation이 되는데 확률 변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게.
요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우리가 보통 1부터 6까지 돼 있잖아. 1부터 6까지 돼 있으면 우리가 이게 expectation을 구하면은 뭐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이 주사위 던지는 걸 하면은 예,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그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게 더하기 뭐 이렇게 쭉 해서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게 expectation을 할 수 있거든. 이거 만약에 expectation 제곱을 한다면은 1의 제곱에다가 6분의 1 그다음에 2의 제곱에다가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그다음에 6의 제곱에다가 6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expectation. 근데 만약에 이게 희한한 이상한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 모두가 1이야, 1. 모두가 1이야, 모두. 모든 면이 1이야. 그러면 expectation x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1 곱하기 6분의 1에다가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한다. 1 곱하기 6분의 1. 이거 하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고.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이게. 똑같기 때문에. 확률을 하나 이렇게 똑같다고. 모든 게 다 똑같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면 이게 어차피 던져봤자 1밖에 안 나오잖아. 모든 면이 1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x의 제곱하는 것도 1의 제곱에다가 6분의 1, 1의 제곱에다가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니까 1의 제곱에다가 6분의 1이니까 1이지 다. 이게 또 똑같다고 이게. 그 주사위가 같으면은 익스펙테이션 하나 그냥 그대로 하나 제곱을 하나 똑같아. 그런데 이게 이제 밑에가 분모가 지금 익스펙테이션 요거는 반드시 해줘야 돼. 이거는 달라. 이거는 expectation n0의 제곱하고 이거 달라. n0 제곱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이거는. 이거는 지금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르다고. 근데 이게 이제 SNR이 요게 두 개가 이제 같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SNR 계산할 때는 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SNR 하면은 expectation n0 제곱분에 이게 원래 S0에 제곱해줘도 되는데 그냥 뭐 expectation 둘 다 그냥 S0 하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같은 거야 이게. 이건 같은 거라고. 제곱분에 이게 S0의 제곱은 같다고. 근데 아까 S0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S0의 제곱 아까 이게 했을 때 S0는 어떻게 된다고? 1을 보냈을 때도 S0는 잘 봐봐. S0는 1을 보냈을 때 ATB고 1을 보냈을 때 0을 보냈을 때도 마이너스 ATB가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S0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S0 제곱. S0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둘 다 1을 보냈을 때도 A제곱 TB고 0을 보냈을 때도 A제곱 TB 이렇게 ATB 제곱 이렇게 되겠네.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둘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0을 보냈을 때 1을 보냈을 때 만약에 똑같다면은 지금 ATB니까 A제곱 TB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게 돼 있으니까 요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분자는 굉장히 쉽지. A제곱 T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분모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expectation n0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n0 제곱이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2분의 n0의 tb 이렇게 되거든. 2분의 n0의 tb. 그래서 요거를 여기 그대로 적어준다고. 그래서 2분의 n0의 tb 이렇게 되니까 tb가 분자에는 두 개 들어있고 분모에는 하나 들어있으니까 이거 없어지겠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n0의 2a의 제곱의 tb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잘 봐봐 이게 1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 이렇게 보내기로 했어. a 제곱의 tb고 0일 때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 0일 때 tb 사이에 이렇게 이 tb인데 마이너스 a를 보내기로 했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비트를 보낼 때 이 하나의 비트, 하나의 정보 1이라는 정보를 보낼 때 하나의 비트를 보낼 때 0이라는 정보를 보낼 때 1이라는 비트를 보낼 때 이걸 총 드는 에너지를 EB라고 그러거든. EB 에너지 비트를 보내는데 쓰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비트 에너지. 뭐 TB 동안 보내니까 사실 이걸 뭐 TB로 나누면 이제 파워가 되긴 한데 하여튼 이 B 동안 TB 동안에 보낸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어떻게 되겠어? TB 동안에 A라는 걸 유지하려면 얼만큼 에너지를 소모해야 돼 이게? 체온기운
예. 얼만큼 소모돼? 1을 보낼 때는 얼만큼 소모돼? 1을 보냈을 때는 얼만큼 소모되는 거야? 0을 보냈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 이 에너지 어떻게 구해야 돼? 이 에너지. 요렇게 생긴 거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야 돼? 식을 한번 불러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요렇게 TV 사이에 A라는 걸로 컨스탄트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돼. TV 사이에 X제곱 T dt 요게 에너지야, 이게. 에너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너지가 요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최원구님 얘기해봐, 이거. 요런 1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0부터 TV까지 적분해서 그렇죠. A제곱 이게 XT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 렉트 TV분의 T입니다. 그럼 뭐 A 렉트라고 할 필요 없지. 왜냐하면 A 렉트라고 할 필요 없고 그냥 A잖아. A. 뭐 수식으로 나타낼 필요 없고 A가 지금 0부터 TV 사이에 A가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 A 제곱이지 DT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 TV가 되겠네. 1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되고 0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0을 보냈을 때는 0을 보냈을 때는 0부터 TV 사이에 마이너스 A에 대한 제곱의 DT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A 제곱 TV가 되네. 이것도 A 제곱 TV고 A 제곱 TV 이렇게 된다고. TV가 된다고. 그럼 이 B는 어떻게 되겠어? 1을 보냈을 때는 A 제곱 TV만큼 쓰고 0을 보냈을 때는 A 제곱 TV만큼 쓰잖아. 그럼 실제로 이게 이 B는 뭐가 되는 거야? 두 개 똑같으니까. A 제곱 1을 보냈을 때 A 제곱 TV가 이거 확률이 2분의 1일 거 아니야. 더하기. 그다음에 0을 보냈을 때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A 제곱 TV에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A 제곱 TV 뭐 둘 다 똑같으니까 A 제곱 TV만큼 되는 이게 EB라고 한다고 이걸 EB라고 여기서는 EB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요거 A 제곱 TV를 우리가 이제 EB라고 바꿔도 된다고. EB라는 걸 바꿔도 돼. 요거는 나중에 나올 텐데 그래서 N0에 EB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SNR이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해요. 요까지는 알아야 되고 요 밑에 거는 뭐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또 나올 얘기라서 이게 뭐 이거는 요 얘기는 좀 나중에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요 얘기는 요거는 지금 알아야 돼. 이거 오늘 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지금 거의 중간고사 이후에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한 50% 이상 감당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노이즈 파워 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SNR 구하는 거. 요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거는 그냥 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해석하는 것들이야. 요게 좀 모양이 약간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요런 얘기야. 그냥 이게 핵심이야. 가장 큰 핵심이야. 디지털 통신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로 해서 아마 이게 여기서는 이제 T라고 했는데 이 T라고 하잖아. 자꾸 T라고 하는데 이건 TV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이 좀 편하지. T가 아니라 TV 되지. 왜냐면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제일 일대 그래서 TV에서 지금 최대가 되기 때문에 TV에서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T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뭐 최대 맥시멈은 그냥 N0의 2A 제곱 TV가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1이라는 거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은 2B over N0 요렇게 된다고 SNR.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른 수신기로 이 SNR이 왜 중요하냐면은 SNR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거 잘 봐봐. 요 지점이잖아요. 요 지점에서의 신호대 노이즈의 이제 비율을 말하는 거든. 파워비를 말하는 건데 이 디시전이 아까 얘기했지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디시전이 내린다는 거 뭐보다 크면은 크고 작으면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디시전 내리는 게 0보다 크면은 크고 1일로 판단하고 0보다 작으면 하다. 이거는 넌리니어 성분이야. 넌리니어 성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계산이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뭐 생각을 아마 했을지 뭐 못할지 잘 모르겠지만 넌리니어가 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 엄청나게 복잡해져. 넌리니어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넌리니어 성분 그 이전에 리니어 성분만 다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컨볼루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곱을 해서 하는 것도 되고 뭐 아무런 상관없어.
그 성분 자체를 비교를 하는 것 자체는 그 큰 의미가 없는데 아니 그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넌리니어 성분이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 너무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디시전 내리기 상태, 요 상태, 디시전 내리기 직전 요 상태는 쭉 가면은 인테그럴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순간 t가 tb일 때 가져가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넌리니어 성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다 리니어 성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이 부분은 다 리니어다고. 리니어다고. 그러니까 디시전을 내리는 순간 이게 넌리니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워. 그래서 요 지점에서 다 끊어버린다고. 요 뒷부분은 쉽고 요 앞부분은 쉽고 계산하기가 이게 어렵다고. 굉장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요 디시전 내리고 나서 뭔가를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수식 자체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직관적으로 우리가 뭐보다 크면 뭐 0보다 크고 0이 1을 보냈고 0보다 작으면 0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도 이걸 수식으로 전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뭔가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딱 디시전 내리기 요 직전 넌리니어리티가 딱 들어가기 요 직전의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뭔가 결정하는 게 좋다고. 그렇다면 이 직전의 상태에서 요 직전 이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 요 상태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뭔가 안테나로부터 뭔가를 통해서 뭔가 막 와서 이게 이제 넌리니어리티를 이제 요게 이제 요 직전 아까 얘기했던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이게 어렵고 이게 쉽다. 그러면은 요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 요 상태에서 현재 이 상태에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 상태에서 뭔가를 판단해. 이게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이걸 넌리니어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조차도 어렵거든. 이게 어렵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날렸어가지고 좀 나탔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좋으면 뭔가 이 나오는 결과값이 굉장히 좋다. 여기에서 어떤 상태가 나쁘면 뭐 결과가 나쁘다라는 거가 이게 1대1로 매핑되면 되게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요때 뭐가 도대체 좋으면은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BR이야, BR. BR이 낮으면 좋아.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는 최종 보스는 BR이야. 디지털 통신에 이거부터 적어놔까. 이 디지털 통신의 최종 보스는 BR이야. BR이다. BR. BR이 뭐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 개의 10만 개의 뭐 100만 개의 비트를 보냈다. 비트를 전송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개 정도 깨지더라. 너 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만 개, 10의 6승분의 12 이렇게 돼. 이 BR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고. BR이라는 게. 우리 BR 계산하면. 그럼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네. 10만 개 중에 하나 정도 깨진다는 거야. 100만 개를 보냈더니 한 10개 정도 깨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된다는 거야. 실제로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돼야지 통신할 수 있어.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 데이터 통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 통신 있잖아. LTE나 이런 거 쓰고 있는 거 데이터 통신에 우리가 마지노선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야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은 돼야지 그러니까 한 10만 개 보내는데 하나 정도 깨지는 건 괜찮다고. 그걸 복구할 수가 있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깨진다. 뭐 1000개 보내는데 하나씩 깨진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러면은 거의 통신할 필요가 없어. 이게. 그래서 데이터 통신의 미니멈인데 기준이 되는데 뭐 이게 얘기는 나중에 할 텐데 하여튼 최종 보스는 BR이야. BR이 제일 좋아.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직관적으로 생각하기도 좋고 일단 뭐 다른 거 계산하기도 굉장히 좋거든. 그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10만에서 5승이면 데이터 통신을 하려면 적어도 10만에서 5승 10만 개 보냈는데 하나 정도 깨지는 거는 좀 오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최종 보스가 BR이긴 한데
BR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디시전 내려야 돼. 디시전. 이 디시전을 내려야 된다. 요게 지나야지 BR이라는 게 나와. B라는 거. 이 디시전을 내려야 돼. 넌리니어티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최종 보스는 BR이지만은 BR을 구하기 위해서는 넌리니어 성분인 디시전 블락을 포함해야 된다고. 어렵다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렵다고. 세는 건 할 수 있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고. 수학적으로 전개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개 보낸 것 중에서 몇 개 깨졌는지 이런 거 세는 건 할 수 있어. 그 세는 건 할 수 있지. 뭐 10개가 깨졌다. 아니면 뭐 521가 깨졌다. 이런 거 세는 건 카운트하는 건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걸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어렵다라는 거야. 수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다면은 차선책으로 뭘 해야 된다고?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넌리니어 성분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상태에서 요 직전의 상태에서 뭔가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야. 요 상태에서 뭔가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때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거 있잖아. 어떤 뭐가 BR이 좋은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최대한 이 넌리니어 성분이 들어가면 우리가 계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상태에 뭔가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근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뭘 생각했느냐? 그래서 나온 게 SNR이에요. SNR. 나중에 이제 SNR하고 BR하고 내가 이제 연결시킬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이 연결이 안 돼, 이거. 요 상태. 그러니까 SNR은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값이야.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신호대 잡은 비니까 잡음의 파워고 신호의 파워. 잡음 파워보다 신호의 파워가 더 커지면 더 좋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신호의 파워, 잡음의 파워 이게 높으면 좋다라는 거. 이게 이제 BR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요 디시전 내리기 상태, 요 상태,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 디시전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SNR 요 상태에서의 SNR을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올리자. 이걸 올리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어떻게 BER하고 연관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최종 보스는 BER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중간 보스지. 중간 보스를 중간 보스인 SNR을 최대화하는 거. 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얘기를 계속 진행할 거야, 이게. SNR이라는 거. 중간에 이제 뭐 뭔가 커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요 지점에서 뭔가 커지면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뭘 도대체 우리가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 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면은 결국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뭐 전에만 해도 뭐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 그걸로 거의 다 판단했잖아. 뭐 학교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하고 상관없는데 2000년대 초반 뭐 이때만 해도 뭐 영어만 잘해도 다 학교를 다 들어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웃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뭐 그냥 뭐 공부 못 해가지고 그냥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미국에 보내놨더니 갑자기 얘가 뭐 공부를 진짜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 해가지고 외국에 보내놨더니 어, 얘가 뭐 서울대 가고 막 이랬다고 진짜로 그랬어. 영어는 뽑았거든. 영어 점수로만 뽑으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살다 온 놈이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 학생들을 뽑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진다고 이게. 그래서 뭐 웃지 못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 막 예를 들어서 뭐 형제가 둘이 있는데 첫째는 공부 되게 잘하고 둘째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첫째는 뭐 그냥 실력대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을 갔는데
뭐 공부를 못 해가지고 미국에 보내놨더니 영어를 되게 잘해가지고 나중에 들어와서 뭐 연대 가고 서울대 가고 뭐 이렇게 한 그런 케이스는 너무 많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다 없앴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 그게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게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선책으로 중간 보스인 SNR을 이제 최대화 맥시마이즈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SNR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expectation S0의 제곱 뭐 이거는 사실 똑같다고 그러죠. 이게 S0의 제곱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이거에다가 expectation N0의 제곱 요걸 맥시마이즈 요걸 최대화시키는 거. 요걸 최대화하는 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SNR이라는 말이 이제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SNR. 그래서 뭐 이보다 더 큰 SNR을 얻을 수 있는가? SNR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수신 구조로. 우리가 지금 수신 구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잘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따라 봅시다. 제일 처음에 심플리스트 첫 번째로 심플리스트 리시버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받아가지고 어차피 0부터 TV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의 포인트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그 0부터 TV 사이에 0부터 TV 사이에 하나의 정보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차피 이게 뭐 이렇게 오나 어차피 하나의 정보는 이게 1이면 이게 0이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였다고 이게 그러니까 한 심볼 TV 사이에 0부터 TV 사이에 예? 하나의 심볼이라고 해야 되고 또는 하나의 신호 뭐 그다음에 뭐 하나의 신호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심볼만 전송한다. 나는 가정하에서 되다 보니까 내가 한 번만 샘플링하면 된다. 어차피 나는 0을 보냈냐 저쪽에서 1을 보냈냐만 나는 알면 되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온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였다고? 문제점이 뭐였다고? 문제점이 뭐였냐? 이걸 내가 우연히 이 노이즈가 섞여 있는데 뭐 하다가 이거 갑자기 이게 뭐 어떤 샘플링하는 그 동안에 샘플링하는 지점에서 노이즈가 너무 많이 섞여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고. 있다는 거. 이 문제점이 있어.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너무 노이즈 너무 섞여가지고 이게 너무 이런 포인트에서 내가 만약에 샘플링 하게 되면 이거 0으로 판단해 버리거든. 다른 부분은 다 1인데. 이런 걸 막자고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다 더해져야 하는 거잖아. 이게 다. 그래서 이걸 한 게 이제 다 많이 샘플링해서 더해서 결정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인테그레이트 덤프라고 하죠. 인테그레이트 앤드 덤프. 덤프는 뭐냐면 인테그레이트는 적분한다는 말이잖아. 덤프는 무슨 말이냐면은 덤프는 뭐 덤프 트럭 있잖아. 덤프 트럭이 뭐냐? 이게 뭐 물건을 싣고 가서 우리가 확 내려버리는 거잖아. 이 인테그레이트하고 덤프 어떤 순간 가져간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면 이게 인테그랄을 해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어느 순간 가져가잖아. 이게 이렇게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t가 tb일 때 가져간다고. 0부터 tb까지 인테그럴 다 해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요래서 인테그레이트 덤프라고 그래. 요게 뭐 이거 굉장히 좋아. 이거 좋다. 좋다. 굉장히 성능이 좋다. 그런데 생각할 때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거 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여러 개 많이 더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성능이 좋지만은 더 좋은 성능이 있을 것 같잖아. 당연히 더 좋은 성능이 있을 것 같다. 더 좋은 성능이 있을 것 같다고. 더 좋은 성능의 이제 수신단이 요게 이제 수신단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디시전 내린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런 성능 요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무엇인가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무엇인가가 이게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걸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요게 요 DCN 내리기 직전의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SNR을 최대화하는 거. 일단 우리가 뭐 BR에 대해서는 이게 넌리니어티가 들어가지고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최대한다. 이거 요 상태를 하다 보니까 요 디시전 내리 직전의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직관적으로 볼 때도 제일 좋은 게 SNR이 맥시마이즈 되면은 더 좋을 것 같거든. 뭐 당연히 그건 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테그레이트 덤프를 이걸 잘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이 인테그레이트 덤프가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인테그레이트 덤프가 왜 이렇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 이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뭐 거의 옵티바라는 거랑 거의 비슷해. 특정 신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테그리티 덤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리티 덤프는 사실은 인테그럴 해준다라는 건 어떤 에브리징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주로 필터로 생각하면 사실 로페스 필터랑 거의 같은 역할을 해요. 로페스 필터랑 같아. DMB. 로페스 필터 리시버랑 뭐 이렇게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로페스 필터는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는 끊어준다라는 거거든. 하이 프리퀀시는 끊어주고 로 이제 좀 낮은 것들만 보내준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이게 인테그랄을 해주면은 하이 프리퀀시라는 건 뭐야? 하이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라는 건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야. 하이 프리퀀시는 빨리 움직인다. 빨리 움직인다는 거야 뭔가. 빨리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잘라내죠. 요 빨리 움직이는 거 언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요럴 때 빨리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확 튀어버리잖아.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런 게 빨리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을 없애준다라는 거거든. 이게 로페스 필터라는 건 하이프리퀀시 성분을 없앤다. 빨리 움직이는 걸 없앤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이제 만약에 이걸 로페스 필터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뭐 나오는 아웃풋은 뭐 요렇게 되겠지. 좀 튀어나오는 것들이 좀 작아지는 거지. 이 부분들이 좀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로페스 필터하고 똑같은데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보면은 YT가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잖아요. 리니어 시스템의 아웃풋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아웃풋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떤 리니어 시스템이 있으면은 어떻게 리니어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거면 이 리니어 시스템 리니어 LTI 시스템이 있다 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돼? 이 시스템의 뭐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그럼 이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가지고 HT라고 여기 적는다고. 그러면은 인풋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웃풋은 어떻게 돼? YT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풋하고 HT하고 컨볼루션으로 나타나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 이게 리니어 시스템, 뭐 LTI까지 돼야 돼. TI까지 돼야 되는데 뭐 하여튼 리니어 타임 베리언트일 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타나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들어와서 인테그럴 해주고 뭐 가져가고 하는 요까지는 넌리니어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리니어 시스템이야. 타임 베리언트도 만족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리니어 시스템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만약에 HT가 보면은 HT를 우리가 이제 UT에다가 빼기 U에 T-TB 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0부터 TB 사이 이렇게 되네. T가 이렇게. 사실은 렉탱귤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렉탱귤러 뭐 2분의 TB 이걸 뭐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이게 TB 동안 되고 T-2분의 TB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이건 알 필요 없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HTB를 이렇게 둔다면은 인풋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 그러면은 YT는 XT가 RT잖아. 인풋으로 들어오는 시그널이 RT가 들어오잖아. RT가 들어와서 이제 나오는 아웃풋을 요걸 YT라고 그러면은 RT에다 컨볼루션 HT 이렇게 되잖아. HT. 그럼 HT가 어떻게 된다고?
ut에다가 이게 rt에다가 컨볼루션에 ut 마이너스 u에 t 마이너스 t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인테그랄 여러분들 이 뭐냐 컨볼루션 배웠겠지만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다음 r 타우에다가 어떻게 곱하기 어떻게 h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ht니까 h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를 넣어주면은 이게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r 타우에다가 h의 t 마이너스 타우 그러면 이게다가 u의 t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u의 t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tb 여기에다가 d 타우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h의 tb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겠네. 이게 원래는 t 마이너스 타우인데 이게 이게 t 마이너스 요게 t 마이너스 타우인데 이게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거 언제 가져가는 거야? t가 tb일 때 가져가거든. 이 t가 tb일 때 가져가니까 이 tb 대신 t 대신에 tb를 넣으면 된다고. tb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다음 장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yt가 y의 tb라는 게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r 타우에다가 h의 tb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된다고. 아까 뭐 바꿀 필요도 없네. h의 t 마이너스 tb 마이너스 h의 t가 어떻게 ut 마이너스 u의 t 마이너스 tb 이렇게 된다고.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0부터 tb 사이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h의 타우를 그리면 어떻게 돼? 그럼 u의 타우에다가 마이너스 u의 타우 마이너스 tb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타우 축에 0부터 tb 사이 이렇게 되겠네. 0부터 tb 사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타우 축에 뭐 t가 타우로 바뀌는 거냐. 그러면은 이게 h의 tb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림을 그리면 tb 마이너스 타우는 마이너스 tb 하고 올라가면 또 똑같아 이게. 응? 이게 이 tb라는 건 h의 마이너스의 타우 마이너스 tb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h의 마이너스 타우를 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를 tb만큼 시프트 해주거든. 시프트 해주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타우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h의 마이너스 타우는 0부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tb만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타우 주. 그걸 tb만큼 시프트 해주면 뭐가 되겠어? 0부터 tb 사이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타우 이렇게 된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HTB 요게 결국 0부터 TB 사이에 이게 0부터 TB 사이에만 1이라고. 이게 0부터 TB 사이에서만 1이라고. 0부터 TB 사이에서만 1이라고. 1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0부터 TB 사이에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할 필요 없고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TB 사이에서만 R 타우를 D 타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0부터 RT를 인테그랄을 해서 가져가면 되겠네. 이거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RT를 그냥 아까 여기서 많이 샘플링해서 더해서 결정한다. 인테그리티 덤프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마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 컨볼루션인데 H의 T를 통과시키는 거랑 똑같다. 근데 HT는 UT에다가 빼기 U에 T-TB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요걸 통과시키는 거랑 똑같아. 요게 RT를. 요거랑 두 개가 같다고 이게. 인테그럴 같다고. 이 두 개가 같다고. TB 사이. 이렇게 가는 거랑 같다고. 그러니까 이걸 인테그리티 덤프로 생각하면 직관적이긴 한데 이 직관적이야. 이 계산하기 쉬워. 직관적인데 요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마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컨볼루션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컨볼루션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로페스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아니 UT가 요렇게 되는 거랑 똑같네. 이런 필터의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HT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RT에다가 HT하고 컨버션 해주는 거니까 물론 T가 TB일 때 가져가는 거지만은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이 렉탱귤러 요게 렉탱귤러잖아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렉탱귤러 T-2분의 TB분의 TB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TB의 싱크의 TBF에다가 원래는 요게 마이너스 이게 시프트 되니까 여기 시프트 해주니까 expected 요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 곱하기 2분의 TB 이렇게 해서 이 없어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시프트 해주면 요게 익스포넨셜 요게 곱해지거든.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곱해지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여기 절대값을 씌우다 보니까 요 부분 이제 빼버리는 거죠. 요거 빼버리고 이제 요거만 나타나게 됩니다. TBF 이렇게 절대값만 씌운 거예요. 절대값 씌우면 요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로페스 필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UT로 보여서.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요게 이제 좀 약간 또 문제점이 있다. 뭐 요거 말고 이제 결국은 SNR을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해 보죠. 이게 만약에 잘 보자고. 이 모양이 아까는 우리가 1이면 요런 모양, 1이면 요런 모양, 0이면 요런 모양, 요렇게. 요럴 때는 이 아까 그 인테그리티 덤프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 근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시다. 이런 모양, 맨체스터 시그널처럼 1일 때는 A 이러다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반반씩 나눠진다. 이거 인테그럴 해주면 뭐가 되겠어 이거? 이거 인테그럴 해주면 PT를 인테그럴 해준다. 0부터 TB 사이에 PT를 인테그럴 해주면 뭐가 나오겠어? 이 인테그럴 하면 뭐가 나오겠어 이거? 김재우 네. 이거 인테그럴 하면 뭐가 나오겠어 이거? 이런 신호를 만약에 보냈다. 1이면 이런 신호를 보내고 0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를 보냈다. 이러면 이걸 인테그럴 해준다. 인테그럴 하면 뭐가 되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0. 그렇지 0이 돼 0. 0이 돼. 출력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야. 노이즈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관점에서 이런 신호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인테그리티 덤프가. 그러니까 요런 신호는 요렇게 돼 있는 신호는 요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 1이면 요렇게 A 볼트, 1이면 0이면 마이너스 A 볼트 요렇게 보내는 거예요. 0부터 TB 사이 요렇게 보내는 거는 인테그리티 덤프가 굉장히 좋은 수신기야. 그런데 이게 요렇게 신호 자체가 이렇게 다른 모양일 때는 이게 적분 출력이 0이 되면서 이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인테그리티 덤프도 어떤 특정 모양,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아. 이건 좋은데. 여기서는 좋은데 다른 모양이면은 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나? 좀 약간 어려운데 좀 중간중간에 계속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얘기했지만 한 다음 주까지 하는 게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하는 것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금 뚫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결국은 뭐 최대 옵티멀 리시버 BR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SNR까지는 왔어. 요걸 좀 이해를 해야지 이 기말고사 범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세요. 나름대로. 뭐 해보다가 잘 안 되면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근데 이걸 안 하고 뭐 나중에 아이고 내가 뭐 그냥 기말고사 시험 칠 때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내가 중간고사 이후에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할 내용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컷앤 페이스트로 해서 또 얘기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거야. 그래서 지금 처음 얘기할 때 대충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 좀 따라하기 좀 힘이 들어. 뭐 그냥 물론 뭐 계속 듣다 보면은 뭐 그냥 저 사람 저런 얘기 하는가 보다 그냥 뭐 저런 얘기 하는가 보다라는 걸 계속 듣다 보면 알 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알고 되면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또 알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세요. 예, 뭐 수고했습니다.